당하는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고 조직적인 범죄고 사회적인 재난이다. 근데 또 그러면 드는 생각이 근데 왜 이거를 계속 방치할까? 이게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있나? 제 생각에는 우선 전입신고 그 부분은 금방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은행 전산망 플러스 공인중개사들 전산망 합쳐버리면 되는 거니까 문제가 될지 않은데 국회의원들이 레이지한 거예요. 제가 봤을 때는. 그게 첫 번째고 제가 좀 과도한 주장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적 재난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. 그러면 시급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. 빨리 해결해야죠.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 친구의 돈을 잃는 게 문제인 거예요. 돈을 잃는 핵심은 이 사람들이 후순위이기 때문인 거예요. 그럼 이 친구들을 잠정적으로 1순위로 바꿔주면 돼요. 그게 가능해요? 아니, 그러니까 우선은 그렇게라도 해야죠. 나중에 또 그 이유는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은행에 대해서 지금 횡재세 얘기를 했었다고요. 네. 은행에 너무 많이 돈을 벌었으니까 돈을 가져가겠다고 네, 정부가. 맞아요. 아니 그러면은 그 대신에 이거 1순위로 바꿔주자고요. 은행을 2순위로 하고. 왜냐하면 은행은 자체적인 어떤 그 리걸 팀이 법률 팀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. 맞아요. 결국은 끝까지 찾아가가지고 돈을 뺏을 수가 있는 겁니다. 일부는 손실을 보더라도 개인들은 이걸 못해요. 애초에 못하는 거예요. 따라서 잠정적으로 피해자를 1순위로 하고 은행을 2순위로 하게 하고 횡재세 이런 거 걷지 말고 아니면 만약 횡재세를 걷어서 이걸 재단 만들어서 이걸 도와주던지요. 그렇게 하면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거예요. 제가 근데 은행이나 집단을 더 먼저 해주는 거는 파급 효과를 우려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? 그렇죠. 돈 거래기 때문에 그 은행이 이제 1순위 된 건 맞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사회적 재난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1순위로 좀 해주고 왜냐하면 자살하고 그러니까 그거라도 막는 게 우선 제일 큰 문제일 것 같아요. 그리고 은행이 2순위가 됐을 때는 자기들 돈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 끝까지 찾아 들어가 가지고 우선은 질권 설정하고 뭐 고소하고 이들이 할 거란 말이에요. 어떻게든지.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약간의 사회적 타협 같은 거 이 문건에 대해서는 보자는 거죠. 그리고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은 지금 잠정적으로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이 몇천 명에서 10,000명이 넘어가고 있어요. 이 사람들이 다 경매로 넘어가는 위기에 있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산이 없어지는 경우에 소비가 제대로 일어나겠냐고요. 대기업한테 감세 조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소비가 일어나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한테 좀 더 안정적인 소득이 되는 경우를 만들어주는 게 그게 소비 진작에 최소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항상 공인중개사하고 지금 짜웅돼 있거든요. 공인중개사가 지금 나쁜 짓을 했을 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정부 기관이 실질적으로 부재해요. 피해자가 고소고발해야 되는 경우에요. 근데 우리가 금융사고 같은 것들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금감원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이거 사회적 재난인데 지금 어느 기관에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조사해서 들어갔다는 얘기 없잖아요. 처벌이 미약한. 처벌도 사실상 미약할 뿐만이 아니라 모니터링을 실질적으로 못해요. 왜냐하면은 지금 광역시 단위요, 뭐 경기도건 토지정보과에서 이 공인중개사들을 이렇게 관할하도록 돼 있어요. 근데 그 과가 작아요. 도에 있는 몇만 명의 공인중개사를 모니터링한다.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. 근데 지금 정치권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게 부동산 중개인 협회한테 감독 권한을 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. 공인된 국가기관에서 감독권을 행사를 해야 돼요. 그러니까 부동산원 같은 데가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가격을 조사하기 때문에 전국에 걸쳐서 공인중개사 네트워크가 다 있어요. 그럼 그 안에서도 이제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부동산원을 이런 공인중개사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이들에 대해 잘못했을 때 강력한 응징하는 페널티가 작동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도 없고 페널티도 없으면 이 사람들 계속 그 짓을 할 겁니다. 어떻게 이 문제가 교수님의 레이더에 걸려들었는지 20, 30대 학생들을 만나시니까 한 명 한 명이 되게 소중한 목숨인데 그렇죠. 누구보다 더 아파하셨을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어저께 그 구글링을 좀 해보니까요. 우리가 2022년 출산율이 0.78이더라고요. 근데 작년 산부인과 0.7이에요. 그 통계청에서 2023년 추정을 0.72로 해요. 그러니까 0.78에서 0.72로 1년 만에 내려간 거예요. 그렇게 돈 많이 쏟아붓고 사회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애 안 낳아요. 10,000원이고. 그러면은 우리가 출산율을 늘리는 게 실제로 굉장히 힘든 단계예요, 지금요. 그럼 우리가 상황에 역발상을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젊은 사람들 목숨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한 거예요. 근데 애들이 사회적 재난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자살을 해요. 물론 이게
부자들 레이더에는 안 걸릴 수는 있겠죠. 대장동, 뭐 백현동, 양평 얼마나 짜증나요, 그죠? 그리고 이제 뭐 거기서 비슷한 나이대에 있는 친구가 이제 운 좋게 좋은 회사 들어가서 50억 받았는데 그게 뇌물인지 아닌지 몰라가지고, 그죠? 근데 누구는 5천만 원 때문에 자살해요. 사회적 불평등 더 심해지면서 중위층 이하의 계층은 더 많아질 거고요. 그럼 얘네들이 봤을 때 주변에 있는 친구들 전세금 날려 경매 들어가 누가 죽었네 뭐 이런 소리 들을 때 누가 결혼을 하고 누가 사회를 믿겠냐고요. 부모 잘 만나가지고 굉장히 운 좋게 어느 직장에 들어갔는데 몇 년 일해가지고 50억 받는 애가 있는 반면 누구는 한 10년 일해가지고 5천만 원을 날리고 지금 자살을 하는 상황인 거라고요. 개인이 약자일 수밖에 없다. 그런 맥락에서 보면 PF 사태도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이제 그럴 때 공적 자금 같은 거 투입하잖아요. 과대한 해석일 수 있는데 전세 사기하고 PF 사태를 보자고요. 그러면은 진정한 자본주의가 뭐냐에 대한 거예요. PF 사태의 본질은 디벨로퍼들이 본인들 실수로 사업이 망가진 거예요. 근데 정부가 이걸 또 구제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건 정실 자본주의예요. 이걸 도와주는 게 아니고 얘네들을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, 사실은요. 왜냐하면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에 대한 도전이에요. 근데 우리가 PF에 대해서 1조 도와준다고 했다가 10조 얘기했다고요. 1조면 이 문제 풀려요. 전세 사기 어느 정도. 왜 여긴 안 도와주냐고요. 그러면 그렇게 안 변해서 100년이 또 흐른다고 하면 전세 계약을 안 해야 내가 더 안전할 수 있을까요? 이게 이제 정보 비대칭성이 있어요. 그러니까 중개인이 왜 거대한 역할을 하냐면은 그 세입자들은 이 빌라의 가격을 잘 몰라요. 아파트 가격은 뭐 직방 시세 들어가든 나오잖아요. 네이버가 시세가 나오잖아요. 네. 그죠? 빌라는 시세가 잘 안 나와요. 안 나오니까 중개인이 하는 말이 굉장히 신뢰성이 있는 거예요. 그냥 정보 비대칭이 생겨버리는 거예요. 젊은 친구들 인터넷 되게 잘하겠죠. 그렇죠. 근데 이전에 봤을 때 이 정보가 안 나오는 거예요. 안 나오니까 이 사람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럼 결국은 이 정보 비대칭성을 깨는 거는 뭐냐면은 빌라에 대해서 가격을 추정하는 시스템 같은 것들을 오픈하면 돼요.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. 저희 연구, 제 연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서울시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가치를 추정한 연구를 했었어요. 그거 버튼 누르면 하루면 계산이 돼요. 모델링 잘하면은.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요. 그 어디까지 공개를 하냐면은 딱 그 정도 현대 아파트의 33평 몇 층이 얼마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러면 현대 아파트 33동에 몇 층이냐, 38동 33평 가격인지를 몰랐어요. 근데 지금 얘기한 건 뭐냐면 아파트 단지의 동까지 공개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거 하지 말고 전세 사기 같은 문제가 있으면 지금 동만 얘기고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러면은 역삼동 628단지에 10까지 공개를 하라는 거예요, 저는. 그 집원까지. 집원까지 공개를 하면 이런 일은 없어요. 지금 아파트 가격의 동까지 공개해서 A동이 B동보다 더 얼만큼 비싼 걸 알려주게 돼서 중요한 게 아니고 역삼동 628의 1번지하고 역삼동 628의 40번지 빌라 가격이 어떻게 거래된지를 알려준 게 더 중요한 겁니다. 그렇게 되면 정보 비대칭이 없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그나마 좀 알기 쉽게 될 거예요. 어떤 주택의 몇 동, 몇 층, 몇 호가 가격이 거래된 걸 아는 순간 프라이버시 이슈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오픈을 안 하는 그건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우리가 공개를 해줘야지 이렇게 안 당하는 거고 그거를 차치하고서 지금 어떤 서비스까지 있었냐면 프로퍼티 테크놀로지 회사에서 그 거래 기록하고 그 뭐 등기부등본 다 떼가지고 네네. 맞춰요. 맞춰가지고 여기 있는 빌라가 이 가격에 거래됐다는 걸 지금 어느 정도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어요. 그러면 최소한 그런 시스템이라도 오픈해서 사람들이 좀 알 수 있게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를 떠나서 이 정도 문제가 심각해졌으면은 정부에서 우선 이거 풀어버려야 돼요. 데이터를. 예, 사람들한테 덜 당하게 하든지 뭔가를 해야 돼요, 지금. 교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결국은 국가도 피해자인 거 아니에요? 네, 국가도 피해자죠. 사실은 그래서 이제 허그라든지 아니면 HF 같은 데서 보증 잘못 서져서 부실로 된 게 4조예요. HF 주택금융공사 같은 경우에 사실은 선의를 해준 것들도 있어요. 예를 들어 가지고 뭐 2억 정도까지는 그 안에 그 위에 선순위가 있는 거를 묻지 않고 어느 정도 이 친구들한테 전세 보증금을 해주기도 했었어요. 네.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조금 불쌍하다고 선의를 해준 건데, 근데 악랄한 사람들은 그거를 오히려 악용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국가도 당한 거예요. 이 방송을 실제로 계양구에서 출마를 할 두 전 대선 주자가 보고 있다면 교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가장 먼저 해주고 싶으세요? 두 분들 대선 주자급이고 뭐 한 분은 천재잖아요. 그리고 다 이 법률 지식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많이 아는 분들이고
그러면은 두 가지 이슈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적인 이슈가 있고요. 그럼 그분들이 알아서 해결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금융적 이슈인데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분들이 빨리 어느 정도 제도화를 하든지 뭔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에 더해서 본인들이 20대 때 진짜 뭐 노동자 역할을 했다는 걸 자랑스러워 한다고 하면은 동료 노동자인 20, 30대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봤으면 좋겠어요. 약간 좀 딴 건데 제가 로버트 F 케네디 그 영상을 보거든요. 예, 로버트 F 케네디가 했던 것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미국의 그 오픈 보더 관련된 거예요. 불법 이민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. 네네. 로버트 F 케네디 같은 경우에 본인이 새벽 2시에 딱 가가지고 사람들 보고 사실 찍었어요. 그 영상을 보면은 넘어오는 사람들이 중남미 사람들이 아니에요. 30%가 중국인이고 유럽에서 넘어와요. 지금 오픈 보더가 돼버렸으니까 그 보더를 누가 컨트롤하냐면은 중남미 카르텔이 컨트롤하기 시작했어요. 그러니까 전 세계 SNS로 다 마케팅 돼가지고 중남미에 있는 레퓨지가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. 이게 사업이 돼버렸기 때문에 유럽하고 뭐 심지어 중국인들이 버스 타고 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넘어가요. 그거를 실제로 가서 가서 보고 찍었다는 거죠. 보고 찍고 그 사람이 그걸 계속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바뀐 거예요. 이 지도자라면 그랬으면 좋겠어요. 가서 보고 실질적인 문제가 뭔지를 인지를 하고 대안을 내놔야 될 때 지금 이상한 거 얘기하지 말고요. 네. 교수님은 서울대 교수이시고 부동산 분석가로 명망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왜 이분이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실까?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? 사실 제가 그 부동산 연구하는 게 한 30%고 사회적 기업 만들고 그런 걸 했어요. 그래서 저희 대학원에 사회혁신 전공이라는 걸 만들었어요. 그 사회혁신 전공에서 하는 건 뭐냐면은 사회적 문제 같은 것들을 발굴하고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. 근데 이 전세 사기 문제는 당연히 사회적 문제고 이건 부동산 문제이면서 금융 문제인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하는 부동산 금융과 겹쳐져 있고 사회적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좀 어느 정도 풀고 싶긴 해요. 사회적 혁신과 관련이 있다. 그리고 굉장히 시급한 문제다. 그렇죠. 네. 교수님의 채널 이름이 뭐였죠? 약간 창피한데 김경민의 인사이트인데. 네. 그 채널에서도 말씀하셔서 살짝 보긴 했지만 이렇게 문제를 진단해 주시고 같이 얘기를 나눠주신 거는 굉장히 오랜만에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다음에는 집을 사는 건 언제가 좋고 어떻게 사야 되고 사회적 혁신은 아니지만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정말 감사해요. 네, 고맙습니다. 네. 우선은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안정적인 거는 저는 지금 단계에서 예요. 본인은 딴 데 가서 월세 사시든지 전세를 살든지 하고 그 우선 들어가는 게 파이낸스 일으키기가 훨씬 쉬울 거예요. 들어갈 때요. 네. 왜냐하면은 지금 또 다른 트릭은 뭘 보셔야 되냐면은